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복장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김어준 총수님의 부친상이 있어서 저희가 녹화 마치고 바로 이제 조문을 가려고 옷을 좀 상복을 입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추모의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40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제작진 대표로서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나왔던 회차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편집의 실수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편집을 담당하면서 에센셜하게 여기 네 분의 이야기를 뽑다 보니 그리고 플러스로 재미를 좀 추구하다 보니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진짜로 사연자분한테 드려야 될 솔루션을 너무 뒤로 미루는 판에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셨고 왜 피드백을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의견도 많으셔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편집을 하겠다라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연자분은 이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까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왔나요? 네, 같이 보셨고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두 분이 같이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 보셨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미 네 분이 했던 얘기를 사전에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차분하게 두 분이 앉아서 나는 이런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남편분은 이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사전 동의가 됐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양쪽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상태. 잘 됐네요. 네, 그렇게 했고 계속 치근덕거리던 그 남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고 일단 아내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보직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남편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분이었어서 사장님이랑 잘 아시는 또 분이었어서 직접 가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눴대요. 사장님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원활하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AS는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상황이 그런지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나요? 남편분은 세 분의 말씀에 좀 뼈 맞았다고 하고 그리고 엄 변호사님한테 특별히 감사하다고 제 편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는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감사는 입금으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뭐 욕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의 많은 리액션으로 느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총수님 항상 오늘 맞아요. 그 눈치 보지 말고 막 하지만 해라. 하고 싶은 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이제 좀 어떤 사연이라도 우리가 공감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마음 잊지 않겠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언니 다른 말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 표정이야. 빨리 약속해요. 약속.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은 사귀는 관계하고 뭐 혼인신고를 한 남편 아내하고는 뭐 다른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걸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은 사연자분에게 완벽하게 빙의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빙의? 출발! 그러기엔 또 공감하기 어려운 사연을 들고 와서 제가 편입니다. 나는 사연자 저는 편이야. 오늘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사연자 편이야. 일단 시작하시죠. 한 가지만 더 이제 캐릭터가 반페미가 아닌데 반페미라고 말했다고 해서 또 욕먹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반 레디컬 페미.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계 있는 여인 그냥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 그래도 괜찮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도 괜찮다. 기계 있는 여인 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의사진행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했고 첫 번째 사연 갈 건데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당당하신 분. 이분의 사연을 박지희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위기의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까놓고 말할게요. 불륜하고 있습니다.
아우 난 사연자 편이야. 그럼 할 수 있지. 불륜해 그럼. 시작부터. 네. 결혼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중상층끼리의 선봐서 하는 결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신문에 오르내리는 재력가까지는 아니고 돈 좀 있는 집안끼리 한다. 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저희도 사랑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저희보다 더 좋아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만족한 결혼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남편은 본인 업계에서 꽤 유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좋긴 했어요. 야망이 있달까? 미래가 기대된달까? 자, 문제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렬히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몸도 마음도 잘 맞아서 섹파 이상 애인 이하 느낌으로 잘 지냈어요. 일단 남친이라고 해둘게요. 남친은 돌싱남이기도 하고 나이도 좀 있어서 애초에 서로 끝까지 갈 생각이 없었고요. 항상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미안한 느낌이라 그랬어요. 나이나 이혼 경력을 빼고는 꽤나 성공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마음 느끼는 거, 전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어요. 이런 관계가 저희에게는 꽤나 편하고 좋아서 결혼 직전까지 쭉 만남이 이어졌어요. 문제는 결혼 후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지만요. 힘도 잘하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아는지라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도 남친도 선이 분명하니까요. 제가 임신을 한 뒤로 이거는 남편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정확하게. 네. 임신을 한 뒤로도 이 불륜남과 드문드문 만남을 이어오다가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게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슬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친이 좀 질척거립니다. 대놓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은근히 협박 아닌 협박 느낌이 든달까요? 절대 제 개인 시간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시간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임신 중인 걸 알면서도 예전에는 하지 않았을 좀 무리하게 성관계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점점 더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끝내고 이젠 가정과 남편에게 집중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전 남친이자 아직 정리가 안 된 현 남친이겠죠. 남친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걸렸다고요? 네, 남편한테 이 불륜남의 존재를 걸렸네요. 말이 꼬이는 바람에 이 시기상 안 맞는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는데 의심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전 남친 지금 불륜남을 알게는 됐는데 남편은 지금 결혼 전에 만났다고 알고 계신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귀기 전이나 뭐 이렇게. 아마도 제가 임신 중이라 대놓고 캐묻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다른 의미로 출산이 두렵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남친을 들킨다면 저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최대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초동 신혼아파트 당시 가격이 17억이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원래 남편 소유였고 저는 혼수로 2억 정도를 썼습니다. 줄곧 맞벌이를 해왔고요. 남편이 저보다 1.8배 정도 더 많이 벌고 생활비는 남편의 월급으로 충당 중입니다. 임신 몇 개월 전 회사를 휴직한 상황이에요. 지혜가 분들의 좋은 조언 부탁할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일단 공감은 좀 있어요. 말을 공감 되세요? 왜냐면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공감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남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건 그럴 수 있죠. 나는 이 여자분과 말을 섞기가 싫다. 진짜. 벌써 이렇게 이탈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일단 공감해주기로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일단은 화법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야. 남친과 선을 분명하게 지킨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임신 중에도 나 진짜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몰래. 근데 여기 뭐 이분 쓴 사연 말로는 뭐 둘이 불륜남과는 피임을 또 정확하게 했다고 하니까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오늘은 영화가 생각나네 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는 남자라서 그냥 그 존재감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쭉 가는 거야. 그 영화에서도 그러거든요. 이 여자도 결혼하고서는 이 남자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지. 그런데 또 자신의 삶에서 뭔가 부족함이 생겼을 때 손쉽게 그 남자가 채워줬거든요. 여기 지금 남자친구라고 하시는 그분이 손쉽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방법이 자기가 있으니까 이 여성분은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니? 마무리를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니? 일단은
그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 남자랑 뭐 사귀었었고 난 이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임신했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불륜남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쭉 별 어떤 장애물 없이 만나오다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불륜남 못 받아들이겠지. 근데 갑자기 이제 못 만난다고?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질척거린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둘의 마지막이 이렇게 뭐 파국일 거라는 거를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사연자분을 협박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맞아요. 저도 여기서 아이를 잘못되게 만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불륜남에 대해서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지금 이 여성분은 이 사연자분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저는 제가 굉장히 아쉽고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이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럼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가 많습니다. 제 발언 종료되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네. 기다렸는데 길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최대한으로 지금부터 선을 그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면 남편이 알게 될 상황까지도 본인이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지금 듭니다. 남편이 네. 지금 일단 존재는 알았으니까요. 존재를 근데 이게 약간 심증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 안 맞는다는 게 약간 겹쳤다는 걸 그러니까. 조금 남편이 조금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귀는 기간에 좀 겹치는 거야. 뭐 결혼도 했고 애도 생겼는데 사귀는 기간이 좀 겹쳤으면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혼 기간하고 겹치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임신하고도 만난 걸 알았으면 이건 완전 큰일이에요. 완전 큰일이죠. 이거는 뭐 어쨌든 발언하시죠 이제. 이거 변호사님 근데 잠깐 네. 그 왜 노래방 가면은 네. 우선 예약 있잖아요. 네. 우선 예약해서 딱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왜냐면 네, 원래 네,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암 걸릴 수 있으니까. 아니 이제 항암. 자, 지금 불륜남 얘기를 막 했잖아요. 이 놈이 정말 미친놈이지만 사실 사연 보내준 여자분도 못지않은 미친년이다. 그렇죠. 라는 걸 정확히 짚으면서 토스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 여자분만 입장을 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그 후에도 계속 관계를 지속한 게 사실 문제죠. 그렇죠. 문제. 하죠. 예. 인연이 어디 이혼할 때 재산까지 받아갈 생각을 해? 남편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남편 솔직하게 말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가 안 되면 정리를 하고 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용서는 안 될 거라고 안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당하는 게 맞죠.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이 불륜남 이 미친놈 때문에 알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항상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되고 그래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거기까지는 뭐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저도 맞다고 뭐 생각해요. 2년이 채 안 되게 살았으니까 사실 재산 분할 이런 거는 좀 그 노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재산 분할로 가는 건 맞고 이 여자의 잘잘못과는 관계없이 이게 한 17억에 샀으면 지금 한 20억이나 이 정도거나 좀 20억 넘었겠죠? 그쵸? 서초동이니까. 예, 그 정도 되고 2억 드렸으면 27억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맞아. 이걸 2억 원 들어간 걸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비율을 정할 때 그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딱 비율을 조금 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을 뭐 많은 퍼센테이지 아니어도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좀 가져올 수는 있다. 그렇죠. 뭐 2억 드린 건 있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위자료는 줘야겠죠, 그죠? 만약에 위자료랑 또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뭐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양육비. 진행을 네. 하긴 하겠지만 맞다면은 양육비도. 그렇죠, 네, 네. 이 여자분은 절대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이제 네. 요걸 알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런 닥쳐올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솔루션을 들으려면은 약속을 해야 돼요, 진짜. 무슨?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인생 너무 쉽게 살잖아요. 뭐 마치 그리고 좀 재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말투가 너무 재수가 없어. 아니 이게 완벽하게 빙의해 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륜도 있을 수 있고 바람도 필 수가 있고 뭐 딴 사람 애도 낳을 수가 있지. 근데 말투가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까놓고 말할게요. 불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을 해야 돼. 좀 만약에 이번 일이 잘 넘어가면은 그 나의 그 특유의 자신이 재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자신의 특유의 재수 없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 아이한테 두고 맹세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이분에게 좋은 솔루션 줘봤자 그럼 그렇지. 불륜? 별거 아니야. 나 한번 해봤잖아.
이렇게 살 사람이야. 얘기하신 대로 제가 제 친구한테 조언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면 재수 없거든요. 재수 약간 없어. 이런 거예요. 아, 솔직히 뭐 좋아서 만나긴 했는데 사실 난 이제 좀 그냥 뭐 지겨워져가지고 안 만나려고 하는데 뭐 내 남편도 돈 있고 우리 부모님도 돈 좀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않겠어? 아, 근데 이 새끼 안 떨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우리가 또 막 조언을 막 해주고 그러면은 야 우리 친구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언 안 해주거든. 난 이런 사람과 친구를 안 해요. 그래. 근데 막 야 조언 다 해주면은 그럼 그렇지 다 해결 방법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앞으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약속해야 돼. 네, 그리고 지금 이 남자 제가 굉장히 무섭다고 했는데 이런 무서운 남자를 본인이 앞으로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면은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좀 제대로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앞으로 제대로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고 제대로 산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뭐 솔루션으로 생각하자면 어쨌든 이분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이 불륜남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가 좀 질척거린다고 하고 갑자기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까 단서가 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을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사귀었고 근데 일단 뭐 남친이 돌싱남이고 그리고 그 남자분이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돌싱남이면서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나이도 있고 돌싱남이고 꽤나 성공한 사람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뭔가 남자가 질척거린다라는 거는 저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좀 여자를 보낼 준비를 할 텐데 이 여자분이 오히려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여자분이 정확하게 칼로 이렇게 단절을 안 시킨 거지. 맞아요. 뭔가 여지를 남기니까 맞아요. 남자가 자꾸 이렇게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자꾸 집착하고 이렇게 마지막 보이는데 저는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사연 보내주신 분만 확실하게 내가 진짜 너랑 끝났다.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저는 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꽤나 성공한 사람이 남편한테 이걸 밝히겠어요? 어디 가서 임신한 여자랑 불륜한다고 밝히겠냐고요.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결혼할 때 가만 안 냅뒀겠지. 자기랑 결혼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왜 집착을 한다 그럴까요?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괜히 집착하고 있다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로는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내 바디랭귀지는 아직도 막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너를 원한다는 막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으면 남자가 못 놓지 그거를.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수컷이라서 수컷의 마음을 아는데요. 수컷이 여기서 잃을 거는 기껏해야 1,500만 원, 10,000원, 2,000만 원, 이 정도 잃는 것밖에 없어요. 이혼남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모내원도 아니고 내가 소송을 당하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잃을 게 별로 없는데 이 수컷은 땡큐죠. 얘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한테 호응을 했다.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여자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쵸. 호의가 권리가 된 사람이 이미 이 상간남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녹화한 걸 보면서 이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아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분 자체가 성격이 질척거리는 여자야. 본인이 질척거리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말하면. 근데 본인이 질척거린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관계가 이어졌고요. 네. 본인 스스로 너무 모순화법이 많아요. 본인이 확실하게 딱 끊으면은 저는 충분히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공감 가는 게 결혼 후에도 뜨문뜨문 만났다. 그래 그것도 이상하지만 일단 오케이. 근데 임신을 한 뒤에도 뜨문뜨문 만났다? 이런데 이 여자가 안 질척거리는 성격이라고? 난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돌싱남에게 너무나 많은 여지를 줬고 너무나 질척거렸고 자기가 찾아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항상. 이 여자의 성격에 이제 약간 빙해 보면은 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 남자한테 내가 먼저 차이긴 싫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남자한테 더 많은 여지를 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더 많이 그냥 뭐 나는 이제는 똑같아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은 여지가 주면서 마치 협박으로 느껴지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여지를 줘놓고 나중에는 이 남자가 모든 게 다 더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서 확실하게 딱 메시지를 주고 너랑은 끝! 다시는 너를 찾아오지 않겠다. 자기만 안 찾아가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전화도 꺼놓으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불륜남이 약간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집착을 할 거였다면
본인이 결혼하려고 했겠죠. 맞아요. 이 여자를 본인이 데려가려고 했겠지. 결혼도 딴 남자랑 하고 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하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만남을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 돌싱남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돌싱남이기 때문에. 네, 이미 아는 사람이야. 임신을 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이를 낳아서 육아에 전념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언젠가 서서히 멀어지겠지만 뭐 여자분이 조금만 더 냉정하게 하면 저는 금방 떨어져 나간다. 맞아요. 그냥 만남이 정리된다. 헤어짐이 있지. 그걸 모르겠어 이혼까지 했는데. 그래. 솔루션은 이 여자분이 이제 단호해져라. 난 이 칼같이 솔루션을 잘라내라. 우리가 줄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약속을 지켜라라고 먼저 전제가 있어요. 앞으로 잘 살아라 제발. 오늘 약간 무슨 약간 상담 프로그램 같아요. 앞으로 쓰레기짓 하지 말고. 맞아. 잘 살아라. 근데 이혼하지 않도록 뭐 지금도 의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일단 출산하고 나서도 남편에 대해서 계속 불안이 있겠죠. 그 미안함으로 평생을 정말 다시는 어떤 그런 유혹에 휘말리지 말고 살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남자한테는 단호하게 하면 분명히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네, 남편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이분이 뭘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거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남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단호하게 냉정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 여자분이 뭐 정말로 그 본인이 질척거리는 제스처를 계속 취했기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여자분 정말 마음 정리를 했는데 이 남자가 막 집착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글만 봤을 때 확률. 네, 그렇다면은 이 남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법적으로 좀 그런 게 가능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이 6월인가? 네. 10월 달 되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1회만이라도 네. 내가 내 의사에 반해서 뭐 이렇게 내 집 앞에 있다거나 이럴 때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오. 네. 사실 예전에는 경찰한테 신고를 받아도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제 경찰이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이 단 1회만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법률이 정확하게 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게 올 4월 21일에 제정되어서 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뭐 이런 행위를 하여 그러니까 뭐 접근하거나 그 찾아오거나 기다리거나 뭐 문자 이런 걸 보내거나 하여튼 그런 행위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사연 주신 분의 의사에 반해서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격을 명백하게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좀. 그렇죠. 태도를 지금부터. 취해야 된다. 네. 대처할 수 있다. 이분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자신의 모든 거를 너는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까지 내가 혹시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는 거 알아? 곧 그러면은 아직 시행 안 됐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만약에 제대로 처리 못하면 더 세게 당하는 거 몰라? 아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면은 너도 가만히는 못 살아. 그러면 그렇지. 아니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 남자가 무섭게 한다. 그러면은 무서워 겁먹어 이러면요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맞아. 그거에 더 맞아, 약간 맞아, 내가 이러니까 무섭지. 맞아요. 내 말 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무섭게 하면은 야 그래 좋다. 야 2판 4판이다. 너도 낫자. 너도 낫자. 야 나도 신고할 테니까 너도 그냥 같이 죽자. 그러면 이 남자가 이 미친년이 이렇게 도망간다고. 사랑도 떨어져. 진짜. 맞아요. 그리고 막 물키는 작전으로. 그래 이 새끼야. 아주 그냥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이 새끼야. 그래 나 불륜녀다. 너는 이제 넌 끝이야 너 인생도. 같이 한번 죽어보자 그냥. 그럼 그 여자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학을 떼는 거지 아주.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이 뭐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걸 느꼈음에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는 거는 남편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의심을 하고 막 여자 막 그 와이프에게 집착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거야.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막 조금이라도 막 이상한 촉이 왔을 때 그거를 팍 해집는 사람이 있고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여가지고 잘 아는데
시기상 안 맞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는 혹시라도 이게 네가 실수를 했어도 네 손에서 잘 처리하고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는 무언의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이거를 정말로 단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남편에게 더 이상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 남편이 앞에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남편이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우선 지금 임신 중이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든 아니든 출산 지금 상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위해를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임신 중이라는 상태를 고려해서 더 캐묻지 않고 뒤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몰래 보거든요. 조사하면서 약간. 그렇죠. 왜냐면 또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똑바로 살기 어렵지 않을까 이분은. 저희는 지금 똑바로 산다는 믿음 하에 네. 조언을 앞으로 일어날 드리는 일은 겁니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이 이혼을 원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오늘은 30대 중반에 불륜을 이어가고 계시다가 지금 네. 이렇게 상황이 온. 그러니까. 위기의 주부들 생각나네요. 그래, 진짜 이렇게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임신을 안 직후 얼마든지 되돌이킬 수 있는 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어떤 본인의 잘못이 제일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하시고 좀 단호한 사인을 보내셔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여도 될까요? 꼭 끝내려고. 원래 끝나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에너지 만화를 다 소모했어요. 지금 이분 실드 치는데. 저분 실드 치기 보통 어려운 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렇죠. 근데 결혼 전에 있었던 거는 사실상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그 후에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은 소급해서 다 문제가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결혼 전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소환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사연 저희 보내주셔도 이렇게 오늘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지희 아나운서가 지금 네. 에너지를 다 쓰면서 정당성을 확보해드리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